자, 이번 시간에는 221페이지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예제를 우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예제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 직사각형 패턴을 해서 이제 그 직사각형 패턴의 형상을 변경한 일이 없었다면, 이번에는 그 직사각형 패턴으로 작성했던 것이 형상이 변경이 되는 그런 예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구멍, 요거는 맨 마지막에 작성합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평면도에다가 250, 선 명령으로 작성하고, 같은 구석 조건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 200. 이렇게 잘라내기 하신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라내기 하면 이 원이 둘로 나뉘잖아요. 그냥 돌출하세요, 이럴 때는. 30.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 패턴을 먼저 합니다. 중간에 있는 형상으로, 이거는 이제 여기 요철 형태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6에 6 직사각형 두 개를 그린 다음에 4에 10 일지구석 조건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지구석 조건으로 여기에 또 붙여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세요. 돌출. 이거는 잘라내기, 중간평면, 전체 관통, 확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패턴을 해요. 어떻게? 방향을 이쪽으로 한 다음에 거리는 40, 개수는 5개. 그 대신 한쪽으로만 가니까 중간평면 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 명령으로 25, R25니까 50파이 해서 50파이짜리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다른 솔리드하고 겹치거나 이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출력이 잘라내기로 바뀌죠. 이럴 때는 강제로 접합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구멍 명령으로 면 옆구리 해서 카운터보, 요거는 규격 카운터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터보 지름은 40이고 깊이는 5mm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지름은 25.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발상이 좀 특이하죠? 직사각 패턴을 먼저 한 다음에 중간을 다시 메꿔서 구멍을 뚫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예제는 드물게 경로 패턴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게 되겠네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따라하기, 본문의 따라하기 예제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좀 아까워가지고 그 연습 예제도 좀 가져왔어요. 자, 평면도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50, 폭은 36으로 가고요. 돌출 5mm.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 요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형상 투영을 한 다음에 간격 띄우기로 쭉 가져온 다음에 폭을 16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여기 바깥 모서리 얘네들이 중심점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돌출 15.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도 형상 투영을 한 다음에, 아니면 간격 띄우기 하고 나서 돌출할 때 요게 좀 거슬린다 하시면은 먼저 형상 투영을 한 다음에 얘를 싹 선택해서 한꺼번에 그냥 구성선으로 바꿔버리세요. 구성선을 바꿔버린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새로 생성되는 간격 띄우기 요소는 구성선이 아니라 일반 실선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R5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돌출이 한 번이 되죠.
차집 잘라내기 거리 5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됐고요. 직사각형 패턴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여기 잡고, 자, 여기 두 개를 형상 투영,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점을 중심점으로 만들어 놓고, 자, 구멍, 시트 없음, 전체 관통, 지름은 5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이제 이제 경로 패턴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지요. 자, 형상 투영을 한 다음에 싹 끌어, 이건 싹 끌어 할 필요 없겠다. 형상 투영을 한 다음에 간격 띄우기로 갖고 온 다음, 여기가 얼마인고 하니, 여기가 R13이네요. 그죠? 그리고 점 명령으로 점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거 이미 선정이 됐네. 자, 여기에다가, 자, 카운터볼 하나 뚫습니다. 구멍, 틈새 구멍, 카운터볼, 이건 규격 구멍이니까, ISO, 자, 소켓 헤드캡, M3 맞고, 전체 관통. 이게 전체 규격 구멍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제가 기계설계 실무에 있다 보니까 요걸 보면 규격표에서 외워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예제를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도 있고요. 이건 경험의 차이니까 이거 나는 보자마자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스케치 5번을 다시 가시성으로 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패턴 하고 피처를 선택하고요. 방향을 이걸로 선택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직사각형 패턴을 이제 경로로 패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이 인벤터에서 그 곡선 패턴이 왜 없냐고 하시는데, 인벤터에 곡선 패턴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곡선 패턴이에요. 직사각형 패턴을 할 때 방향을 선택할 때 곡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격이 아니라 곡선 거리만큼 몇 개? 6개.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왜 이것처럼 안 돼? 왜냐면은 저 여기 초록점 보이세요? 초록점? 이게 패턴이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패턴하고자 하는 구멍하고 패턴의 시작점이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여기 확장 버튼을 누르시고, 자, 방향 1의 시작 있죠, 시작을 누르신 다음에 시작을 얘로 다시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록점 1로 옮겨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경로 패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경로 패턴, 이렇게 이런 부품에 이런 경로 패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치수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30.28 나오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치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제를 위해서 제가 잠깐 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실무에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없다고 봐도 돼요, 없다고 봐도.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지금 요걸로 돼 있었구나. 자, 모서리를 바꾼 다음에 하나, 둘, 똑같이 1로 해주고, 됐죠? 자, 마지막으로 매끄러움 연한 주황색.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